네, 이번 주에는 디마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준선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준선은 그냥 말 그대로 거래의 기준을 만드는 중요한 선입니다.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나 혹은 저항이 완료된 종목은 어지간하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락 추세가 강한 종목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종가로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마감이 됐다면 말 그대로 기준이 미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하락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로 하락하던 종목은 대부분 기준선 주변에서 상당한 수준의 확률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가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기준선을 넘기는 해도 30분 이내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하락하던 종목이 기준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대략 절반 정도의 확률로 다음날 반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적어도 반전에 대한 기대라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날 굳이 매도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하루 정도는 매도 결정을 유보해도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트가 반등의 의지를 보였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선은 가던 길을 계속한다 혹은 반전시킬 수 있다. 요거를 만드는 기준이 되는 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왼쪽 화살표 구간을 봐주십시오. 분명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커다란 음봉을 하루 만에 완전히 커버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준선은 물론이고 목표 고가까지 넘어버립니다. 당연히 다음 날부터 반전이 가능한 모습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봐주십시오. 우선 저라면 오른쪽 양봉에선 매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론에선 다시 배우실 거예요. 이때 반등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직전 저점에서 마치 보란 듯이 하는 반등은요, 거의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날 보십시오. 기준선은 물론이고 목표 저가까지 하회되고 있죠. 양봉 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던 길을 그냥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살다 보면 이 밉상인 남편도 평생에 한두 번은 꽃을 사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쁜 짓을 가끔 한 번씩은 해요. 아무리 급하게 하락하던 종목이라도 간혹 양봉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의 종가가 목표 저가 아래서 마감되었다면 양봉 무시하고 가던 길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강한 양봉을 하루 만에 저토록 힘차게 깨고 하락한다면 그날 이후의 하락은 한 번의 파동으로 마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드림팀을 모두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 에너지론에서 다시 배우시게 되겠지만 양봉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돌파력이 강하지만 저항이 커집니다. 음봉은요, 반대로 돌파력은 작아요. 하지만 지지력이 강해지거든요. 아무튼 기준선은 중요한 순간에 진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때나 기준선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매우 강한 양봉이나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날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고객님들을 위해서 시가를 9시 15분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가의 거의 그날 운명의 30% 정도가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적어도 시가의 기준선을 넘어서 출발한 종목이라면 그날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목표 저가 아래서 출발했다면요. 그날은 가급적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락 추세선상에서 있던 종목인데 시가가 기준선 아래서 출발한 모습이 보이시죠? 자, 기준선 아래서 출발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 비록 전저점에서의 그 매력적인 위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던 길 간다.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기준선 이하에서 출발한 이후 역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빈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돈들은요, 시가와 종가처럼 호가를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 매매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뭔가 가격 압박을 받고 출발한 종목이라면 큰 돈들이 이 종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를 했단 말이고, 이는 곧 확률적으로 그날 내내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십시오. 시황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여러분들은 시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습관은 물론 들이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시황을 맹신하셔서는 안 돼요. 만약 시황으로 접근해서 꼭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딱 봤는데 그날 기준선보다 아래서 출발했다면 함부로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종가에만큼이라도 기준선을 이기고 마감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21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하락하고 있어서 추세가 전환이 분명히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양봉 하나 띡 나왔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된 종목이라면 더욱 종가를 확인하고 기준선을 종가로 넘어서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매수를 한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